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아이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거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거나 혹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가정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되었다면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그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나 본인 스스로 전문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소년 사건에 많은 지식과 식견, 경험을 갖추고 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격을 등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소년 사건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는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까지만 하지 소년보호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재판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검사 출신을 전관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면 판사 출신은 어떨까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년법 재판을 한 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년 사건을 다루는 판사는 전체 판사 중 극히 일부입니다. 실제로 소년 재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는 부모님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을 했는데 너무 사건 진행이 이상하고 결국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자 정말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를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 출신 할아버지 변호사랑 제가 소년법정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법정 앞에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변호사는 소년 재판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고 소년 재판에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소년 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머님이 만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년법 전문이나 혹은 소년 사건을 다뤄본 판사 출신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 당신이 직접 출석을 함께 하느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계약할 때는 마치 본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실제 재판에는 새끼 변호사, 어쏘 변호사를 보내는 경우도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 법정에 반드시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출석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법정에서 구두로 임기응변하여 판사와 소통해야 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을 따로잡지 않고 심리기일에 즉일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제대로 된 조력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소년 사건을 체결하게 되면 경찰 단계라면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에 넘어갈 때 착수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지, 변호사가 어디 이동할 때마다 검압이라고 혹은 출석비라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지, 성공보수라고 추가로 받는 비용이 없는지, 만약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아이를 접견할 때마다 접견 비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소년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협에도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경찰 단계에서 체결을 했는데 33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싸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고 잘됐다 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일단 그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조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330만 원 착수금 외에 변호사가 경찰 동석을 해주면서 20만 원을 동석 비용으로 추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33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벌써 880만 원이 됐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갈 때 55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벌써 1320만 원이 됐죠. 법원에서 결정전 조사를 하는데 출석 동석 비용을 또 요구합니다. 154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 법원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성공보수 110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330만 원에 체결했던 계약이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부모님이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양심적이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변호사,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